우주항공주 관련주 흐름은 요즘에 좀 어떻다고 보세요? 별로 좋지 않다고 시청자들은 알고 계실 텐데. 아 근데 이게 시장 흐름이랑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네. 좋습니다. 예. 이게 결국에는 시장이다. 반도체잖아요. 방금 아까 전에 10분 정도 이제 프리뷰에서 맞아요. 말씀을 해주신 게 국내에서 지금 시장 움직이고 있는 건 반도체 주거든요. 아니 지금 3천주예요. 네? 3천주예요. 그러니까요. 네 종목 합쳐. 나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네.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만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반도체로 몰리는 게 더 극심해질까를 생각을 해봤으면 결국엔 네 글자예요. 그 펀더멘털. 그러니까 연초 이후에 결국 달라진다라고 했다라는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게 한번 중간에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3월에. 특히 이란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했는데 결국 이 반도체라고 하는 섹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거를 확전 양상으로 원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결국 뭐 예를 들면 유가가 올라간다든지 그래서 물가가 높아진다든지 하면 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생긴 거를 원치 않는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거를 이 사람은 처리를 할 거다. 처리할 건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자꾸 잡음이 많아요. 뭐 친다고 했다가 다시 발 뺐다가 친다고 했다가 발 뺐다가 그런데 이제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런 잡음이 많은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상 반도체밖에 없어요. 시모스 침대 같은 것들. 시모스 침대 같은 아.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수급이 몰리는 건데 반대로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취약해요. 그치 성장 초입이니까. 선호 초입이니까 펀더멘탈보다도 그런 뉴스나 스페이스X 상장 관련된 이런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쪽에 좀 시야가 많이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수급이 약해지면서 주가 종목이 빠졌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그런 시야가 가려질 만한 것들이 언제쯤 걷어질까? 근데 최근에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걷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게 딱 그거 아니에요? 아 이게 진짜 시장이 너무 어지럽고 힘들어 그러면은 가장 소위 말해서 이렇게 표현 한 번만 하겠습니다. 안전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그쵸? 하잖아요. 국밥. 예, 든든한 친구를 좀 음. 찾아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확실하게 모멘텀과 수주와 여러 가지가 이변이 없다라면 이 정도는 만들어지면 여기밖에 없는데라고 하니까 돈이 다 거기로 갔어. 그쵸? 근데 그게 리스키한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더 프리미엄을 받았던 건데 그 리스키한 부분이 걷어지면 그쵸? 그러면 거기에 몰렸던 수급이 조금이라도 분산이 그쵸? 되지 이게 않을까? 양동이에 물이 차면 이렇게 착 해가지고 예, 예. 퍼지는 것처럼 그러면 그 퍼지는 순간이 언제일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아무도. 아 그렇죠. 왜냐하면 요 블러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 트럼프라는 개인과 이란이라고 하는 국가 간의 이런 마찰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투자자 모두 분들이 이 리스크는 꺼질 거지만 언제 꺼지는 거에 대한 추측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그 꺼지는 시점이 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다음 모멘텀은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느냐. 넥스트 레벨은 뭔데? 그쵸. 그거 중 하나로 우주 산업이 저는 꼽힐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 국내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주항공주 최근에 안 좋았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종목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도 와서 말씀드렸던 건데 인텔리안 테크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를 찍었어요? 네. 오. 그러니까 이게 좀 종목마다 다르고 결국에는 시장에서도 다음 스텝에 대한 레벨이 만약 이게 지금 신고가를 뚫었다라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왔을 때 제일 먼저 수위를 볼 것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떨어지는 종목들은 좀 빠졌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진짜 투자자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 물론 반도체에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맞지만 넥스트 레벨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장과 연결지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네. 안 좋다고 안 간다고 속상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근데 모든 섹터가 그렇다. 그렇죠. 모든 섹터가 다 그렇고 예. 반대로 얘기했을 때 좀 그 다음 흐름이 저는 올 때 좀 기민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쵸. 이게 반도체가 저는 제가 반도체 전문가 아니지만 계속 갈 것 같아요. 왜냐?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수급은 몰리는데 대안이 없으면 반도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대안이라고 하는 게 언제 떠오를 것인가? 그런 리스크함이 사라졌을 때. 그러면 반도체에 몰렸던 수급이 퍼질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많이 빠지거나 뭐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퍼진다라고 했을 때 그다음 넥스트 스테이지가 어딘지를 좀 기민하게 보시는 게 훨씬 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못 탔다고 하더라도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투자는 네. 우리보다 수명이 깁니다. 아 근데 저도 진짜 무조건 그 말에 동의하는 게 요즘에 그런 포모. 볼멘 소리들이 그쵸. 너무 포모가 많죠. 많아요. 네. 저도 되게 이해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전 시청자분들이랑 완전 진짜 동일한 게 저는 주식을 못 해요. 법적으로 못하게 돼 네, 있잖아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포모까지는 아닌데 저는 그냥 새드 그냥 슬픔입니다. 뭐 두려움도 아니고. 짜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앵그리도 있고 좀. 그렇죠. 사고 싶어도 못 사. 제가 그 마음 충분히 아는데 근데 네. 제가 이제 매번 느낀 건 뭐냐면
기회는 매번 와요. 그렇지. 매년 와요. 코로나 때도 그 얘기가 포모라는 얘기가 많이 맞아. 있었고 그냥 매년 기회가 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못 탔다라고 해서 막 너무 이렇게 열을 내시거나 아니면 혹은 이번 기회 못 탔다고 해서 막 레버리지 막 너무 일으켜서 또 따라가거나 막 그런 쪽보다도 이번 기회에 좀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면서 오히려 좀 다음 기회를 엿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궤도 선생님 그 여궤라고 부를게요. 여의도 궤도 선생님. 네. 우리 저기 정의연구원 친구들이 그렇게 좀 포모 현상들이 많이 오지 않나요, 좀? 지인분들 중에 못한 분들은 포모 당연히 오죠. 네. 오히려 화를 많이 내죠. 그러니까 화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지수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의외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미리 팔았거나. 미리 팔아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안 가지고 안 계신 갖고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리고 가지고 계시더라도 요즘에 샀어. 요즘에 샀거나 네. 아니면 비중을 많이 줄였거나 오르면서 비중을 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또 많이 고민하게 되고 또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한번 팔잖아요. 다시 못 들어가요. 그치. 내가 샀던 가격이 있어가지고. 샀던 가격이 있으니까 네.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는 어떤 그런 포모들을 오히려 지금 그냥 화만 낼 거 아니라 그다음 스텝이 뭐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관점에서 우주산업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하나씩 조금씩 여쭤볼게요. 네. 들어가 볼 텐데 펠컨 9 얘기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성 수출이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음. 펠컨 9으로 많이들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예, 위성 수출 타이밍이 될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수출이라는 게 그래요. 무기도 비슷한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수출길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위성을 중형 위성 2호 탑재해서 성공을 해서 잘 운영이 됐네. 네. 우리도 하나 줘봐가 아니라 이게 레깅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위성 수요가 늘어나는 건 맞는데 결국엔 그 레깅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투자자분들은 좀 더 확실한 부분들에 대한 본을 원하다 보니까 수출길이 열리고 추후에 가능성은 있지만 이 뉴스를 기점으로 뭔가 달라진다라는 음.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가 있겠죠. 어, 오히려 좀 그런 관점보다는 뭐가 결국에는 시장에서 관심도를 많이 가질까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투자자분들은 제가 중장기적인 관점 뷰를 제시를 하셔도 분명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중장기적으로 계속 생각해야지. 그 사실 말이 안 돼요. 제가 아마 다른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중장기적 가져가세요 하면 저는 그거 또 까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되는데 생각했을 때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슨 뉴스를 앞두고 있느냐라고 보면 결국엔 스페이스X 상장 뉴스라든지 혹은 스페이스X를 따라가고 있는 블루 오리진 이런 뉴스들이 나중에 우주 산업과 관련해서 뉴스를 좀 더 지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면 좋지 오히려. 않을까. 네.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국내 관련된 뉴스를 보는 것보다 해외 뉴스를 보셔야 돼요. 그럼 국내 뉴스를 보면서 이것 때문에 안 올라 이렇게 할 필요는 지금은 사실은 그런 투자 방식은 조금 지향이 그렇죠. 맞다는 거예요. 그 국내 뉴스로 오른 것도 없었고요. 아, 그러니까 국내 뉴스로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내 뉴스는 좀 독립적인 관계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뉴스가 있었는데 왜 안 오르지? 이 뉴스가 있었는데 왜 빠졌지? 심지어 이 뉴스가 있어서 올랐구나. 셋 다 아니에요. 아,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트렌드 흐름에서 우주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 미국도 오르고 국내도 오르고 원래는 그 분위기였는데 최근에 좀 물론 디커플링 되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는 미국도 꿈틀꿈틀 되는 걸로 봐서는 국내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로켓주들 항공주들도 잘 안 갔었죠 최근에. 근데 연초에 많이 빠졌는데 네. 최근에 또 많이 반등을 했어요. 반등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거기에 디커플링 말씀해주신 게 네, 우리나라는 늦다? 연초에 올랐고요. 빵 올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좀 빠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좀 크로스가 됐어요. 크로스가 됐다.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 그렇게 됐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우리도 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네. 왜 그들이 그렇게 움직였는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내에서도 모멘텀이 올해 한 번 더 올 텐데 네. 그랬을 때 옥석가리가 좀 잘 돼야 된다는 거.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 이게 원래 테마가 처음에 형성이 되면 다 같이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물론 대장도 있고 음. 그 위에 추종 세력들도 있고 그런데 그냥 다 같이 막 상한가 가고 뭐 20% 가고 그러다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넘어가면은 센 애들만 가고 있는데 맞아요. 그럼 그 센 애들 위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센 애들은 결국엔 스페이스X 관련이에요? 뭐예요?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도 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좀 더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받쳐준다고 봐요. 아 이제 예전처럼 그냥 네. 무작정이 아니고 네. 예. 왜냐하면 스페이스X도 상당히 점점 가까워지면 분명히 한 번 더 슈팅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어렵냐면 그런 종목들은 상장 관련된 뉴스에만 움직여. 움직이니까 어.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매일 매일신문 유튜브에 나와서 네. 오늘까지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아니면 어느 날 나와서 팔으세요. 이렇게 만약에 할 수 있는 자리라면 할 수 있는 자리면 어. 제가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추천드리겠지만 어. 사실 저도 그게 힘들고 투자자분들께서도 그 타이밍을 잡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럼 이 변동성에서 보통 이제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대단한 서퍼가 아닌 이상은.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볼 수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뭐 인텔리안테크 같은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이 대표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한번 상한가 가거나 25% 오르면 기분 좋은데 그동안에 내가 사고 봤더니 빠진 게 30% 갖고 본전도 안 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허탈해하고 다음날 상치고 뭐 이렇게 갭 띄웠는데 내가 기다린 게 얼만데 그러면 또 빠지고 이런 것들이 어렵긴 한데 네. 그러면 스페이스X 상장했을 때 네. 어떤 영향이 좀 올까? 이게 6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6월 말 정도로 이제 대략적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뭐 상장되고 나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 생각하면 그게 두 가지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스페이스X가 네. 몇 배 상장이 되느냐. 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왜 대장주가 몇 배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비교 대상군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와 스페이스X가 정말 높은 가격에 상장이 되면 와 이 정도 밸류에이션을 우주 기업들에게 주는구나 라고 하는 시점에서 전 세계 우주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받을 수 예, 있는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스페이스X가 상장되고 나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몇 배를 받느냐는 상장 전후로 이벤트인 거고 그 뒤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느냐가 사실상 더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네. 그래서 상장 이후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저는 스페이스X 상장 직후에는 물량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공모 청약에 들어가신 분들도 밸류에이션이 많이 아무래도 높게 이제 평가를 받다 보면 물량이 나올 수는 있으나 그 이후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랬을 때 국내 투자자분들도 그 기점들을 많이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이후에 많이 빠졌다. 그래서 그게 낙폭이 좀 과도하다라고 봤을 때는 그때 오히려 스페이스X를 사도 되고 혹은 국내 관련주에 담긴 뭐 ETF를 사도 되고 아니면 국내 이제 뭐 그런 주들을 담는 게 현명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시기적인 이벤트마다 변곡점들이 오는데 통상적으로 근데 상장하고 나면 좀 빠지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빠지고 났을 때 그런 반등 시점이 저는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줄줄줄 새는 종목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혹은 나는 좀 더 상장 이벤트와 관련해서 슈팅을 노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같은 타이밍이 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조정 나왔을 때 산 다음에 그냥 그쵸. 슈팅 나왔을 때 던지고 왜냐면 지금 남은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지금 5월 달이잖아요. 한 달 남았어요. 네. 다음 달 말에 만약 상장한다고 치면 5월 말부터 어떤 로드쇼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상장과 관련된 보고서들이 나오겠죠. 공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정말 상장이 얼마 안 남았네. 관련된 뉴스 모멘텀이 있겠네. 라고 하고 슈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데 문제는 양지 바른 곳을 어떻게 찾느냐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손을 떠난 거예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잘 뭐랄까요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약간 서퍼 분들이 또 입장에서는 또 좋은 장세가 내릴 아닌가. 때 조금씩 담다가 올라가고 이거 던지냐 그쵸, 이렇게 그쵸. 해야지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 장세는 오히려 그런 전략이 더 맞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의 인간의 네. 탐욕은 그쵸. 항상 야 어제였구나 네. 한 방인데 네. 오늘 2시 20분에 한 방이었는데 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그쵸. 쉽진 않은데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좀 잘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산업적으로 들어가서 위성이랑 발산체, 통신 안테나 그때 말씀해주신 뭐 재사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쪽 중에서 조금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다음 레벨로 넘어가게 되면 이 우주 항공 산업도 봐야 되는 게 아니 어디가 가시성이 좋아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밸류체인별로 어떤 밸류체인이 제일 좋아 라기보다는 아직은 근데 그거 밸류체인별 1등 기업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1등. 어디가 실적 가치성이 높냐. 그 밸류체인별로 1등 기업이 실적 가치성이 다들 각자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주가가 많이 올라 있고 그런 기업들이 부담스럽게 느낄 수는 있으나 걔네들이 밸류체인을 받을 그럴 만한 능력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1등 종목을 보자라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원래는 이제 로켓랩이 제가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로켓랩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가가 빠졌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면 스페이스X가 될 수도 있고 국내에서도 말씀드렸던 보통 이제 지금 현재 주가 추이 보면 주가가 막 가파르게 많이 오르고 시가총액이 크고 이런 기업들이 저는 좀 더 잘 갈 것 같다. 오히려. 예, 오히려 이게 요즘에는 무거운 게 뭐 그런 거 없더라고요. 없어요. 이 삼성전자가 15% 올라갈 거라고 네. 누가 생각했어요, 진짜로. 네. 예전에 그 코로나 때 9만 원 한번 찍을 때가 10% 정도 올라갔었죠, 두 자리. 맞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고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삼전이 두 자리 가는 게 되게 불안해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레버리지도 많이 땡기고 그래서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연결 지어가지고 그때 말씀해 주셨다시피 항공하고 결국 방산하고도 같이 가고 또 방산주들이 항공도 가고 그러잖아요. 대표적으로 하나에로스페이스, 카이 뭐 이런 기업들인데 그쪽도 연관성 있게 계속 움직일까요? 아니면 좀 별개로 갈까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종목들은 네. 방산업종에 대한 모멘텀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가 핵심인데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괜찮다라고 하는 말은 네. 펀더멘탈 자체가 이제 결국 이것도 막 이제 반도체처럼 주도하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요 부분도 같이 가져가기에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기에는 좀 안전적인 감이 오히려. 없잖아요. 예. 그래서 당연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카이를 통해서 저는 막 주가를 단기에 막 엄청 많이 먹고 이런 부분은 아닌데 우주항공만 담아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예를 들면 내가 뭐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부담스러우면 요거를 같이 담아갔을 때의 메리트는 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막 구조적으로 막 이게 엄청 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요 부분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멘텀을 받았을 때 좀 적게 오르겠죠. 해지의 차원이나 차원인 거죠. 그다음에 심적 안정. 그쵸. 어. 그리고 좀 리스크를 좀 분산하자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서 사실 그거예요. 제가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이런 종목들을 담아가는 이유는 갑자기 어디선가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을 때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완충해줄 작용들이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그게 터졌어요. 그러면 우주기업들 우르르 빠질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지금 다 잘 갔던 종목도 우르르 빠질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반도체가 사기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런 이슈가 터짐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니까, 예, 그런 부분인데 예. 그거를 노는 제외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잘 나가니까 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포트를 짠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해지의 차원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심적 안정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보고, 그다음 연관도 있고, 그쵸. 예, 실제로도 있고. 실제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대형 방산주 가운데 우주항공을 하고 대표적으로 뭐 에어로스페이스랑 카이랑 또 어디를 보면 돼요? 그러면 보통은 에어로스페이스랑 카이 둘 다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뭐 하나 시스템. 시스템 네. 정도, 네. 레이더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예, 그 정도를 우리가 좀 이제 보면서 보면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중소형주들이잖아요. 주로 이르는 게, 네.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자칫 대형 채널 가서 말 잘못하면은 또 막 수급이 몰릴 수도 있다라는 부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구원 입장에서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워낙 작다 보니까 단기 과열이나 이런 측면들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그런 건 어때요? 테마주 단기 과열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는 측면들도 일부에선 나오는 것 같던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과열이라고 하는 것이 네. 결국에는 뭐 비싸다 싸다의 논쟁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 과열이라고 하는 게 회사가 뭔가 잘 나서 주가가 오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스페이스X 상장이라고 하는 뉴스로 인해서 국내에서 이제 기대감이 받아가면서 올라가는 건데 네.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는 저는 단기 과열에 대한 의견이 저는 충분히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반대로 생각하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이 과열된 양상에 대한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계속 있을 거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단기 과열이야. 근데 만약에 옆에서 불쏘시개를 계속 넣어줘요. 땔감을 계속 넣어줘요. 그럼 과열이 더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더 올라갈 수는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는 예를 들면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나 찬물을 끼얹는 혹은 여기서 땔감을 더 넣어줄 만한 부분이 없으면 그 상태로 이제 주르륵 빠지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그 땔감을 넣는 행위 자체는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종목들을 잘 피킹을 하셔야 된다 생각한 게 다 같이 묶어서 단기 과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은 펀더멘털도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고 이런 단기 과열 이런 영향도 많이 받으면 같이 타고 올라가는 순풍을 타고 올라가는데 예를 들면 전혀 막 연관이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기 과열의 시장 흐름에만 올랐다가 또 빠질 때는 속절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오를 때 10% 내릴 때 12%.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이 섹터를 긍정 부정 이게 아니라 섹터 내에서 종목을 좀 갈라서 보셔라. 무조건. 네. 지금은 특히나 초창기 단계에서 조금 넘어왔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작년에 한 10월 정도부터 이슈가 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벌써 반년이에요. 네. 반년 이상 지속이 됐으니까
초기 테마로 보기는 조금 이제 많은 공부들이 또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랠리가 그래도 올해 어떤 방식이든지 또 이슈는 될 수 있을 걸로 보시는 거죠? 전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나올 수 없다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 이것도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상장이죠. 스페이스X. 네, 스페이스X 상장이죠. 1.7조 달러에서 2조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2조 달러가 되면 TSMC보다 높은 수치예요. 네. 그러면 글로벌 시가총액 6등입니다. 와.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집중될 수밖에 없고 나스닥 그냥 바로 저기 나스닥백 들어간다 그러던데. 나스닥 100에 들어가는 시간도 되게 짧아지는 게 네. 나스닥에서 그 지수 편입하는 요건을 낮춰줬죠. 엄청 낮췄어요. 그래서 한 15거래일 만에 아마 진입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글로벌 기관들의 수급도 문제가 돼요. 다른 거 팔고 또 예, 예를 들면 ETF 시장 엄청 크잖아요. 나스닥 100을 추종하고 있어요. 네. 그럼 나스닥 100을 추종하고 있는 LP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들어올 게 뻔하잖아요. 네. 15일 뒤면 들어올 게 뻔하면 이거를 뭐 어제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거 지수 그러니까 편입을 해야 되는데 한두 푼 가지고 편입을 할 수 있는 당연히는 아닐 아니니까.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시장의 수급도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급이 몰린다는 말은 그 지수 그 종목의 주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 주가 영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단기의 변동성이 클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물론 상장되고 나서는 이렇게 쭉 빠질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런 수급이 몰리고 시장에서 그런 제가 말하는 부분을 글로벌 시장에서 모를까요? 그쵸? 누구나 네. 예상을 하고 LP들은 이미 다 네. 머리 아플 거예요, 사실. 네. 그런 생각들을 다 같이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얹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제가 답답한 건 그거예요. 와 얘는 몇 배니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저 애널리스트 또 나와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약판에 근데 저는 그게 제가 스페이스X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게 종목이 뭐 잘 나간다고 해서 아니 물론 저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답한 거는 얘가 몇 배네라고 하시는 분들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PSR 기준으로 80배 정도 되거든요. 전 반대로 물어보고 싶은 게 저도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물어보고 싶은 게 몇 배면 적당하다 생각하냐? 40배여도 비싸다고 할 거 아니냐? 그런 분들은. 근데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돼버리면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냥 정말 수급이 몰렸을 때는 그 수급을 타고 가는 흐름을 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럼 만약에 나는 수급 플레이 안 하겠어라고 하면 그냥 안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아예 제외시켜 놓고. 제외시켜 놓고. 그러니까 분석의 영역은 그 다음부터는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하는데 그러면 그런 수급이 됐을 때 저는 그럼 만약 이게 스페이스가 너무 부담된다고 하면 국내로 눈을 돌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제 어쨌든 나스닥백에 네. 추종이 되게 되면은 네. 리밸런싱 되면서 그쵸. 들어오면 움직이면 또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랠리가 올 것이냐. 그 저는 그것 때문에 올 거다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국내 상황을 봤을 때 정부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 네. 우주 산업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이게 정권별로 이 산업은 다들 좋게 봤어요. 네. 물론 뭐 정권별로 좀 미는 영역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산업 자체는 되게 좋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잘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한번 정부도 숟가락을 얹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아유 잘 되는 산업이니까. 예, 잘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면 나와서 우리도 한국도 제2의 스페이스X. 뭐 반열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하면 뭐 예를 들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다. 우주항공 청장도 예타 면제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거래소도 상장 요건을 좀 완화해 준다거나 뭐 옛날 테슬라식 상장 이런 그쵸. 것처럼. 뭐 예, 그런 것처럼 기술 기술 통계처럼. 상장 상장도 뭐 그런 분위기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랠리에 영향을 줄 거란 말이에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그런 랠리들. 네. 예. 그러니까 그게 물론 그렇게 갔을 때 이거는 그러면 개별 종목이 좋아져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이 좋아져서 좋아지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좋아지는 거를 그냥 좋아지는 관점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맞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빠질 때는 좀 무서울 수 있겠죠. 그쵸. 기대감에 올라간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뭐 그래도 사야 됩니다. 막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려요. 근데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건 세상에 없는데 네. 지금 기업의 펀더멘털을 논할 것이냐. 만약에 펀더멘털만 놓고 할 거면 본 외로 하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다. 그렇죠. 만약에 만약에 막 그런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들 논리로 따지면 지금 지수 7천도 어떻게 보면 1년 만에 갑자기 우리나라 기업이 2배 가치가 갑자기 선생님 작년에 2,300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그렇죠. 2,300. 그러니까 이것도 3배. 그쵸. 우리가 지금 약간 헷갈려요. 그쵸. 이게 왜냐면 저도 2배 하다가 최근에 오른 거 3배. 그러니까 이제 3배가 됐는데 1년 만에
기업이 3배 좋아지는 어떤 기업이 3배 좋아지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지수가. 지수가 근데 또 모든 기업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때보다 오히려 내린 기업들도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장의 흐름에 좀 발빠르게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그래도 계속 가치 투자를 할 것이냐 그건 이제 투자자의 영역이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개인적으로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게 스페이스X 잘 될 것 같으세요? 그냥 쭉 이게 쭉 잘 되는 기업은 없어요. 붙이면 있겠지. 그리고 예. 수장이 머스크 형님인데. 근데 네.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스페이스X가 잘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 주가냐 아니면 산업이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익이냐 거죠. 이런 그러니까 것들? 결국엔 주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잘 되면 주가도 잘 되는 거고 기업이 안 되면 주가도 못 되는 건데 그렇죠. 그냥 기업이 잘 되고 안 되고가 뭐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 스페이스X의 실적을 말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실적이 더 좋아지냐? 그건 좋아집니다. 스타링크 가입자 숫자 늘어나고 로켓 발사 횟수 늘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기업이 더 좋아지고 있는 거는 맞다. 맞다. 그럼 두 번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업적 성과가 좋아질 게 있느냐? 그거는 반신반의하죠. 왜냐하면 사업적 성과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스타쉽이라고 하는 로켓 발사 테스트를 성공하느냐. 근데 로켓 발사가 성공하냐 실패하냐는 사실 어느 정도는 확률의 영역이긴 해요. 발사를 하다가도 터지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터지면 주가는 한동안 안 좋아질 수 있겠죠. 로켓랩도 그랬었거든요. 로켓랩도 작년 연말까지 좋았다가 연초에 많이 많이 빠졌어요. 빠졌잖아요. 그게 이제 로켓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탱크가 터지고 이러면서 그게 됐어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런 방향성 자체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세 번째는 일론 머스크의 생각일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어떤 기업을 선호할까? 지금은 스페이스X랑 XAI가 합쳐진 이 합병 법인에 대한 주가를 부양시키는 게 일론 머스크의 지상 과제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당분간은 미치지 않을까. 물론 내년도까지 제가 스페이스X를 지금 예측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없죠? 같아요. 예, 없을 것 같고 상장 이후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을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어닝콜을 잘 하고 기업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테슬라를 그렇게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쵸?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면 조만장자 반열에 올라서게 되는 세계 거예요. 최대 예, 최초 최초로 인류 최초죠. 조달러 자산이. 발음이 예. 좀 그랬나요? 아니, 근데 이게 맞아요. 그게 근데 너무 이게 맞네. 입에 사람들이 잘 안 붙어요. 왜냐면 억만장자, 그쵸. 백만장자인데 응. 조만장자라는 말은 사실 어색하잖아요. 그쵸. 왜냐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2등보다 몇 배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네, 게임이 안 돼요. 그냥 그런 사람인데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거죠. 빅테크 기업들이나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나 이 사람들의 입을 보면 뭘 자꾸 얘기할 것 같냐? 우주 쪽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 예. 왜냐면 그러니까 스페이스X 말고도 제프 베조스도 블루 오리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 이해관계만 놓고 봤을 때도 우주 쪽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경제성이 나든 안 나든 혹은 그게 진짜 맞는 얘기든 아닌 얘기든 그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스피커들이 너무 세요. 그래서 둘이 예, 그 둘도 세고 최근에는 막 엔비디아도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고 젠슨왕도 하고 있고 구글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만약에 진짜 된다 안 된다를 방구석에 있는 저 애널리스트가 왜 그게 논하는 게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큰 스피커들이 말을 하는 거를 우리가 와 쟤네 뭐 약파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그분들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흐름 자체가 너무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뭐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인물들인데 예. 그 인물들은 그래서 제가 이게 뭐 결국엔 돌고 돌아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은 사세요. 막 지금 무조건 사세요가 아니라 계속 보자. 그리고 관심이 있어야 된다. 네, 관심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줄줄줄 흐를 때 거봐 흐른다고 했지가 아니라 언제까지 흐르지? 만약에 이게 지금 거쳐진 타이밍이 언제지? 그때 가서는 좀 반등의 랠리가 올 수 있는 타이밍이 저는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좀 장황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정 연구원은 사질 못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주식을 사진 못하지만 네.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한번 보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그 베이조스하고 둘이 사이는 안 좋잖아요, 계속. 근데 최근에 좀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네, 최근에 확실히 이분들도 나이를 좀 먹어서 그런지 예전에는 치고받고 싸웠는데 맨날 진짜 심하게 했잖아요. 요즘에는 블루 오리진 뭐 발사 앞두고 일론 머스크가 막 고생했다 뭐 약간 이런 트위터도 남기고 X도 남기고
저커버거하고도 옛날에 막 그 저기 옥타곤에서 붙잡고 네, 맞아요. 있었는데 네, 확실히 이제 네. 조만장자 발현에 들어서 돈이 네, 여유가 생기는. 그리고 2등하고 저기 멀리 네. 있다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네. 우주항공주 가지고 계신 거나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으실 텐데 지금 사실 뭐 반도체로 다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딱 몇 가지를 가져갈 건데 이쪽을 본다면 어떤 전략들이 있으면 좋을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까요? 뭐 좀 많이 해주셨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스페이스X 상장이 가장 큰 뉴스가 될 것 같아요. 음, 근데 상장이 안 된다라는 가능성은 지금 매우 낮습니다. 네. 언제인지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건 6월 말들로 보통은 예측을 하고 계세요. 근데 6월 말에 상장이 된다라는 것이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게 무조건 6월 말에 된다라는 건 아닌데 다시 얘기하면 상장 전후로 랠리가 한 번은 올 거예요. 상장 전에. 네. 그러면 그 랠리에 내가 변동성 시장에 좀 잘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장 전에 플레이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내가 변동성에 잘 유연하게 대응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상장 이후 시점을 가거나 네. 혹은 이게 타이밍을 보고 좀 낙폭이 과다한 시점에 분할 진입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분할 진입을 할 때도 막 너무 조그만한 기업들 많이 덜 빠졌네 막 이런 게 아니라 좀 시가총액이 좀 있고 좀 산업적으로 관심도를 많이 받는 기업들 네.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상장 이후에는 스페이스X가 또 변동성이 강한 구간이 들어설 텐데 네. 그 구간이 좀 갔을 경우에는 네. 또 매수를 추천드립니다.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예, 물론 여기서 더 큰 결론. 반도체가 짱이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 네, 어쩔 수가 내가 없다. 커버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사세요가 아니라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힘이 좋은 건 어쩔 수 반도체. 없다. 네, 맞아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오늘 네. 한 가지만 좀 그 드릴 말씀이 네. 저희랑 예전에 하고 나서 그 큰 채널 한 바퀴 돌고 와서 제가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네. 굉장히 좋아졌네요. 그런가요?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이게 확실히 제가 뭐 평가할 위치는 네. 아니지만 되게 편해갖고 내용도 너무 재밌어졌고 이게 제가 느낀 게 그 솔직히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애널리스트라는 분들이 나오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막 나와가지고 막 목표 주가는 얼마로 하고 뭐 몇순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게 저도 방송이 되게 부담되고 긴장되고 이래서 그런 딱딱한 말들만 처음에는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이게 세상이 저에게. 그래서 오히려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 똑같은 사람이고 이제 저도 이제 못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이제 울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화다하지. 네. 예. 오히려 이렇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재밌네. 또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해야 더 와닿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서 다음번에도 이렇게 좀 진솔한 자리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두 분 더 모셔가지고 네. 우리 주니어 애널리스트를 모셔갖고 네. 나의 열받음을 한번 그렇죠. 좋죠. 팟캐스트처럼 저희가 네, 한번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만들어 보면은 네. 술 한잔 갖다 놓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컴플라이언스 쪽에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고요. 여의도 궤도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정의훈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